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자, 오늘은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셨었는데요. 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 주장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25 정전협정 서명을 할 때 우리 측에서는 미군 대장인 마크 클라크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측에서는요, 북한의 김일성과 중공군의 팽덕회가 서명을 했죠. 그래서 이 정전협정 서명문에 우리나라의 대표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세간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특히 북한에서는요, 서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국의 이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전협정 서명의 성격을 먼저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 정전협정은요, 원래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잖아요. 종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전협정이니까, 휴전협정이니까. 그래서 이 협정의 주체들은 양측 군대의 최고 사령관들입니다. 실제 야전에서 전투를 벌였던 거죠. 그래서 마크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미군 장군이지만 미군이라서 서명을 한 게 아니에요. 미군이라든지 미국을 대표해서 서명을 한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한국의 최고 이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게 된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성된 유엔군이라는 단일 최고 사령부의 사령관의 자격으로서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럼 북한은요? 북한과 중국은요, 형식상 하나의 총사령부를 통합하지 않고 두 나라가 각각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각자의 지휘권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사령관이 두 명이 되는 거고 각자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한국은요, 하나의 사령부를 두고 북한은 두 개의 사령부를 두었던 거죠. 북한은 두 개의 사령부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전투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독자적인 사령부는 형식적으로만 있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 당시에 북한은 단일 사령부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전 협정문에는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언뜻 생각하면은 그럼 북한에는 김일성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김일성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게 아닙니다. 서명문 직함에 나와 있듯이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자료 사진을 봐도 아시겠지만 김일성은 군인 신분인 총사령관 자격으로 협정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복장도 군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중국 측에서도요. 모택동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을 한 게 아니라 한국에 파병된 부대인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원인 팽덕회가 서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1950년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을 해버렸죠. 이때 한국 측에서는요,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부라는 강력한 지원군에 의존을 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를 받으면서 싸우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그러한 정치권의 결단이 아니었더라도 결국은 이게 지휘 체계, 지휘 통일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한국군이 다른 지원국들과 함께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싸우는 게 어쨌든 필연적인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단일 총사령부가 구성이 되었고 그 역할을 유엔군 사령관이 맡아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그 작전 통제를 받았던 모든 유엔군 그 군대들도요,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영국군이나 프랑스군, 터키군 같은 다른 나라들 중 누구도 저 정전협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걸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죠.
이게요, 2차 세계대전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도 아주 재밌습니다. 더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서류는 2차 대전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의 항복 문서입니다. 독일군은 독일 단독으로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독일군 최고사령부가 서명을 했고요. 연합군 측에서는 서부전선의 단일 최고사령부인 연합 원정군 최고사령관이 서명을 했죠. 그리고 소련은 서부전선 연합군과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대전략을 협의는 했지만 실제 야전 전투는 별개의 지휘체계를 갖고 작전을 했기 때문에 소련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별도로 서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군대들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면서 전쟁에 큰 기여를 하긴 했죠. 하지만 한 지역의 최고사령부가 서명을 했을 뿐 각국 군대의 대표들은 각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서 제일 아래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 표시 옆에 공란을 보면 프랑스 측 대표가 서명을 한 게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군, 서부연합군, 소련군 대표의 서명은 미리 준비된 서명 공간이 있지만 프랑스 대표가 서명한 자리는요. 그냥 문서의 여백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프랑스가 서부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웠기 때문에 프랑스 본토에서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항복을 받는 주체로서의 자격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명할 권리는 없었는데 프랑스가 자존심 때문인지 서명을 하겠다고 우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원래 준비되어 있지 않던 문서의 여백에 임의적으로 서명을 하고서 참관인 혹은 이 목격자 자격으로 추가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여기 나중에 확대해 보시면 위트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차 대전 유럽 전선의 예를 봐도 군사적인 협정의 서명 주체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 전투를 치른 총사령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전쟁 차원의 휴전이나 항복 같은 결정 자체는 국가들의 최고 정치권 선에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직접적인 주체는요, 실제로 전투를 벌였던 부대의 사령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엔 사령부의 작전 지휘를 받았으므로 이승만 대통령도 또 참모 총장도 정전 협정에 서명할 책임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유엔 사령부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모인 전 세계의 군대들을 지휘할 권한을 맡은 단일 최고 사령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고요. 따라서 이건 서명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이 정치적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순수하게 군사적 지위를 가진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 정전협정에 서명을 안 했다거나 못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을 해야 되는 걸 처음부터 거부해서 안 했다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을 끝까지 반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물론 조약 체결 직전까지 좀 굉장히 강경하게 이 의사를 밝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유엔사 측에서 계속한 그 설득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 지원을 얻는 딜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이 승인을 합니다. 바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서 보시면은요.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선 항복 문서 중에서 연합군 측 서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태평양 전선에서는 전투 지역이 워낙 방대했고요. 영국군은 버마, 미군은 남태평양에서 싸우고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태평양 전선에서는 대전략에 관한 협의는 있었지만 연합국 각국 군대들이 단일 지휘 체계 아래에서 작전을 벌이는 게 현실적으로 이거는 더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처럼 연합군 총사령부가 따로 없이 각국의 군대가 각자의 최고 사령부를 맡으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국 사령부들이 항복 문서에 각자 서명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재미난 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칸이 비어 있잖아요. 이 캐나다 대표가 실수로 자기 서명란에 서명을 안 하고 한 칸 밑에 밀려 쓴 바람에 그 밑에 서명해야 할 대표들이 줄줄이 한 칸씩 밑으로 밀려 쓰는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항복협정에 서명을 한 나라에서는 많지만 이 사실 나라 수만 많지 실제로 수많은 사령부들이 중구난방으로 작전을 한 건 아닙니다. 주력으로 싸운 거는 미국, 영국, 호주군 정도였고요. 서명에 참가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태평양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선의 참전국이 되는 거고 결국 승전국이 된 거예요. 실은 일본군이 남태평양 일대를 휩쓸었던 시기에 그 나라들의 본진이 이미 히틀러에게 이미 털려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태평양의 식민지들은 사실상 저항다운 저항을 잘하지 못한 채로 점령이 되었는데 그 후에 전쟁에 큰 기여는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형식적인 승전국 지위는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군사 협정의 서명 자격들은 보면은요. 한국전이나 뭐 세계 2차 대전 등을 볼 때 결국은 그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 서명을 하는 자격이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협정이 무효라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됐습니까?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필승!